부천 옥길동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제2경인선 유치를 위해 시민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서명운동 등 제2경인선역 유치를 위한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사가 3일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파업은 막았지만 김포도시철도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제1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확산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 북과 맞닿은 접경 지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부천시 옥길동의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전해드렸는데요. 옥길동 주민들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제2경인선 지하철 유치에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부천시 옥길동 주민들이 제2경인선 부천옥길 경유를 목표로 시민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 대표들과 입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제2경인선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천 시흥 광명 교통을 연결하는 경기 남서부의 중심 거점 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지구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진 계획에 동의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제2경인선이 옥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발족식에 참석한 장덕천 부천시장은 제2경인선 옥길 경유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하고도 그 관계부처,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지렛대로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민추진단 자문위원회는 김상희 국회의원과 김영원 경기도의원, 김주삼, 송혜숙 부천시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우리의 이 절실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서 기어이 우리 옥길에 지하철을 끌어오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추진단은 이번 달까지 제2경인선 옥길 경유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갈등을 겪었던 김포도시철도 노사가 3일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노사 갈등이 불거진 지 5개월여 만인데요.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도시철도 안전 개통을 위해서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놓고 노사 갈등이 불거지면서 파업 직전까지 내몰렸던 김포도시철도. 개통 2달여를 앞두고 노조와 사측, 김포시가 다시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노사 양측이 지난주 밤샘 협상 끝에 얻은 잠정 합의안을 3일 최종 통과시키기로 한 겁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 참여한 122명 가운데 107명의 동의를 얻은 이번 합의안. 주된 내용은 임직원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입니다. 여기에 김포시는 최저임금 등 바뀐 법령을 노사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와 회사와 함께 협약서를 통해서 협력체를 구성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합의하면서 도시철도 개통 전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제기한 차량 떨림을 비롯한 안전 문제와 인력 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 때문에 도시철도 안전 개통을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포시는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합의체를 구성해 이번 합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협약의 내용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운영을 하기 위한 제반의 여러 사안들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김포도시철도 개통 준비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한 사업인 만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북한에서도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접경 지역 돼지 농가도 비상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징과 발생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 불리는 이 감염병은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후 몽골과 베트남, 또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는데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발생하는데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분비물에 노출되면 전염 확률이 높습니다. 감염된 돼지는 고열과 출혈 증상을 보이는데요. 국내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30일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에 있는 북상 협동 농장에서 발생해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나라 정부도 북한과 인접한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돼지 농가에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며 혈청 검사를 통해 오는 7일까지 감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중국과 동남아 등 발병 국가에서 만들어진 돼지고기 가공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확산됐다는 소식에 북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 시군이 있는 지자체도 총력 방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성기석 기자입니다. 축산시설로 향하는 차량들이 거쳐야 하는 거점 소독 시설입니다. 마치 안개 같은 소독액이 차량 전체에 촘촘하게 뿌려집니다. 정부는 지난 31일 북한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 10개 시군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가축 질병 경보로는 최고인 심각 단계 수준의 방역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거점 소독 시설을 기존 4개에서 9개로 늘렸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2곳의 통제 초소도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거점 소독 시설 3개를 설치하고 김포와 파주, 연천 등에 있는 192개 농가를 긴급 방역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구제역과 같이 바람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전파된다든지 이런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을 해야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특히 양돈 농가는 야생 동물과의 접근 금지. 철원과 포천, 양구, 인제 등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 양돈 농가들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있는 마을은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긴장감마저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농가들은 서둘러 주변 울타리 설치 공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방역 당국은 각 농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이 택배 등을 통해 들여온 불법 축산물이 오염이 돼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국에 있는 축산물을 택배로 수송을 받아서 음식을 해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법 축산물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남은 음식물이 돼지에 급여된다든지 하면 직접 접촉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는 접경 지역 농가 돼지들이 혈액을 채취해 정밀 검사에 들어간 상태며 4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안 계양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첫 양궁대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2014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계양 아시아드 경기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명궁들이 모여 금빛 경쟁을 펼쳤는데요. 아쉽게도 지역민과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에는 실패했고 지역 주최 대회에 한계를 보이면서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역에 온 신경을 집중해 힘껏 활시위를 당기자 경기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 양궁대회. 지난달 30일 열린 개막식에는 전국 41개 팀 169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계양구가 양궁 종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졌던 장소에서 열리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실용 양궁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궁이 더욱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김우진과 이우섭 등 국가대표 선수 10여 명도 대거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규모와는 반대로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했습니다. 경기마다 객석은 곳곳이 텅 비어 있었고 관중의 환호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대회인데다 부족했던 홍보가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예산이 축소되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좀 많이 좀 구민들이나 인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됐었으면 좋겠다. 주력 종목 양궁을 전면에 내세우며 열린 계양구의 사상 첫 양궁대회. 전국 최고의 궁사를 가리겠다는 포부로 시작했지만 정작 지역민의 관심은 조준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한편 계양구청 양궁선수단 소속의 박주영, 박민범, 김종호 선수가 제1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남자부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계양구청 양궁선수단은 3일 오후 열린 결승전에서 청주시청을 5대1로 꺾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안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41개 팀 16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올림픽 라운드 70m 리커브 종목을 두고 실력을 겨뤘습니다.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영아의 부모들이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30일 오후에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다며 갔다 와 보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핥힌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 날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영아의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영아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7시 40분쯤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아의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딸의 집에 와봤더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부천에서 2년 동안 실시됩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 가능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천시는 지역 통합 돌봄 정책팀을 꾸리고 10개의 광역동 전담팀과 함께 건강관리는 물론 집수리와 식사 지원 등 3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부천에서는 오는 7일 출범식이 열립니다. 병원에서 동으로 이 환자에 대한 퇴원을 가능한지를 좀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동케어 창구에 연락이 온다면 만약에 집수리가 안 되어 있다면 집수리를 하고 삼시세끼가 문제가 있다면 또 식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요양 서비스를 연결하는 그런 재반의 문제들을 의식주와 필요한 돌봄까지를 전부 다 연결하면서 또한 의료적인 서비스의 문제도. 다음 소식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본격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 설치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각계각층 대표 패널 간의 토론, 청중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CCTV 설치의 필요성과 그리고
CCTV를 설치했을 때의 부작용, 후유증, 우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CCTV 뭐 굳이 찍어야 되겠느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용 경기도 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당위성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술실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압도적인 찬성 여론 등을 소개하며 환자의 불안감 해소와 알 권리를 위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병원 이상의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최소한 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동의한다면 촬영하는 그렇게 해서 좀 불신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게. 대한의사협회는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며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와 심리적인 위축은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 긴장이 뭘 유발합니까? 실수를 유발합니다. 실수는 컴퓨터는 다시 로딩하면 됩니다. 수술은 다시 로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자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슈 TV 최창순입니다. 서구 정서진 아라뱃길에 작은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규모 90제곱미터에 불과한 작은 공간이지만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 손에 꽃을 든 소년, 누굴 기다리는 듯 어딘가를 한참 바라봅니다. 그림 한가운데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수백 개의 조명이 독특한 팝아트적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경매가 9억 6,800만 원으로 홍콩 크리스티 경매 사상 한국 현대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운 홍경택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용백 작가는 비단 물고기의 화려함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표현하는 기법상으로는 극사실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진짜 물고기 같지만 실제 물고기는 아니죠. 낚시할 때 쓰는 미끼 상품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해 내심으로써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서구 정서진 아라뱃길입니다. 주말이면 나들이 객으로 붐비는 이곳에 작은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톡톡 튀는 색감의 컨테이너 박스로 아트 큐브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첫 개관 전시 주제는 헬로우 서구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4점을 선보입니다. 향후에는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서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에 오셔서 공방 체험이라든가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일들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뜻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규모 9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감상하는 예술 작품. 아라뱃길을 찾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대 이태룡 중국학술원 박사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독립유공자 215명을 발굴하고 이들의 독립운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재판부의 재판 기록 등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자료들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박만준 선생의 경성지방재판소 판결문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한 의열투쟁으로 옥고를 치른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명근 선생과 함께 재판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모두 24명. 그중 박만준 선생을 비롯한 12명이 아직까지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대 이태룡 박사가 3.1운동 100주년과 제9회 의병의 날을 맞아 독립유공자 215명을 발굴하고 그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의병의 유족이라든지 또는
사단법인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어른들도 판결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 또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서운 신청이 되는지 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 포상 신청 대상자들은 1912년 이전까지 의병투쟁 활동을 벌인 인물들입니다. 발굴된 215명 중 212명의 재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대 이태룡 박사는 재판 판결문과 주한일본공사관, 일제통관부,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이들의 독립운동을 증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런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또 자랑스럽고 지금이라도 이런 분들이 세상에 얼굴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요. 이태룡 박사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추가로 300여 명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베트남 국가대표인 콩푸엉 선수가 인천 유나이트와 임대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콩푸엉은 최근 유럽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팀에 전했으며 인천은 내부 논의 끝에 콩푸엉 선수의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콩푸엉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프랑스 리그 공개 모집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콩푸엉은 올 시즌 1년 임대로 인천에 입단해 모두 8경기에 나섰으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콩푸엉을 떠나보낸 인천은 후반기 반전을 위해 충남 홍성에서 7박 8일 일정으로 하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계양구가 지역 내 3만 5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계양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31% 상승했습니다. 상승 원인으로는 계양신도시 지정 등 지역 내 각종 개발 사업들이 꼽혔습니다. 계양구는 다음 달 1일까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별 개별 공시지가는 계양구 토지정보과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의회가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도시재생 활성화와 주차장 설치 관련 등 조례안 12건의 심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사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최대 570여 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추가 경정 예산에 52억 7천만 원을 편성하고 올해 9월 개원을 목표로 유치원 10곳을 새롭게 짓거나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 2022년까지 인천 원도심과 개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새로 지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인천 내 공립유치원 취업률은 23.6%에 그쳤습니다. 김포시의회가 3일부터 제192회 정례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는 14일까지 12일 동안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해 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의원 해외 연수에 관한 조례안인 김포시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 규칙 17건도 함께 심사할 계획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6월의 시작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화요일 우리 지역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기온은 이번 주 중반까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더위는 현충일인 목요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금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주춤할 전망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강원도 춘천 16도, 전북 남원 14도, 부산 해운대 19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충북 청주 31도, 전남 순천 30도, 경남 창원 29도 예상됩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는 화요일과 수요일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 하늘에 구름이 끼겠고요. 파고는 앞바다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